혹시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정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정부에서 제대로 홍보를 안 해서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딱 15분만 투자해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께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은퇴 후 연금 생활을 하시던 74세 이경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받으셨던 정기예금 이자 때문에 올해 건강보험료가 월 14만 원 늘어났어요. 그런데 새로운 정산제도를 신청하니 월 4만 원으로 떨어졌답니다. 같은 소득 상황인데 신청 여부에 따라 연간 120만 원 차이가 벌어진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혹시 구독과 좋아요를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런 중요한 제도 변경 소식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알림 설정과 공유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복지 전문 상담사 송복지입니다. 제가 최근 8개월 동안 전국 어르신들의 고민을 직접 상담해드렸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담당 직원들과도 여러 차례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그 결과 이 제도를 아시는 분들은 월 15만 원 이상 보험료를 줄이고 계셨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매월 몇십만 원씩 억울한 손해를 당하고 계시더라고요. 우선 실제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시는 66세 조영수 어르신 말씀이에요. 어르신께서는 작년에 정년퇴직을 하시고 현재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받고 계세요. 그런데 작년에 적금이 만기되면서 이자 소득이 발생했거든요. 올해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확인하시고는 정말 놀라셨답니다. 기존 월 9만 원에서 갑자기 25만 원으로 올라온 거예요. 어르신이 건강보험공단에 항해 전화를 하셨어요. 말도 안 돼요. 제 수입은 줄었는데 보험료가 왜 3배나 나왔어요? 담당 직원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작년도 이자 소득이 올해 보험료에 반영된 것입니다. 현재 소득이 감소하신 상황이시라면 정산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영수 어르신은 정말 답답하셨대요. 작년 이자는 한 번뿐이고 지금은 퇴직해서 수입이 줄었는데 이런 보험료가 나올 리 없다고요. 하지만 직원은 이렇게 안내했어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올해부터는 정산제도가 대폭 확대되어서 현재 소득으로 재조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영수 어르신이 정산 신청을 해보셨어요. 필요한 서류들을 모아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니 한 달 뒤에 결과 통보가 왔어요. 월 25만 원이던 보험료가 8만 원으로 줄어든 거예요. 무려 17만 원이나 절약된 거죠. 연간으로 계산하면 204만 원 절약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인천에 사시는 73세 한순덕 어르신은 남편을 작년에 하늘나라로 보내시면서 유족연금을 받게 되셨어요. 그런데 올해 건강보험료가 월 16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급증했어요. 어르신이 공단에 문의하시니 이런 답변이 돌아왔어요. 유족연금 역시 소득으로 산정되어서 보험료가 인상된 것입니다. 한순덕 어르신은 정말 억울하셨어요. 남편 없이 혼자가 되어서 생활은 더 어려워졌는데 보험료는 오히려 2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확대 시행된 정산제도로 연금 소득도 재조정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신청 결과 월 11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연간 228만 원 절약이죠. 또 다른 충격적인 사례도 있어요. 강원도 강릉에 거주하시는 71세 최태영 어르신은 작년에 부친께서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으셨어요. 그 과정에서 부동산 매각이 이루어졌고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월 39만 원으로 책정되었어요. 어르신이 정말 당황하셨죠. 상속 처리는 이미 끝났고 현재는 연금만 받는데 이런 보험료가 나올 이유가 없다고요. 공단 설명은 이랬어요. 작년도 양도소득과 기타 소득이 반영되어서 올해 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산제도 신청을 통해 현재 소득 기준으로
재조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태영 어르신이 신청하신 결과 월 1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무려 29만 원이나 절약된 거예요. 연간으로는 348만 원 절약입니다. 제주도에 거주하시는 75세 김영화 어르신도 유사한 상황이었어요. 어르신은 작년에 오랜 기간 보유하신 주식을 매도하셨어요. 손녀 시집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건강보험료가 월 31만 원으로 나왔어요. 어르신 말씀으로는 주식은 이미 처분했고 현재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 받는데 이런 보험료가 나올 까닭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산제도 신청 후 월 8만 원으로 재조정되었습니다. 연간 276만 원 절약이에요. 어르신이 정말 깜짝 놀라셨답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 줄 전혀 몰랐다면서 주변 분들께도 반드시 알려드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상황에 해당되시나요? 퇴직 이후 소득이 감소했는데 보험료는 동일하거나 오히려 증가했다. 작년에 일시적으로 이자나 배당 수익이 있었는데 올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나온다. 연금 수령을 시작했는데 보험료가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온다. 상속이나 증여로 인한 일시적 소득이 발생했다. 부동산 매각으로 양도소득이 생겼다. 이런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1월부터 건강보험료 정산제도가 완전히 개편되었거든요. 기존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정산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까지 모든 소득이 정산 가능합니다. 적용소득 유형이 2개에서 6개로 대폭 확대된 거예요. 또 중요한 변화는 소득이 감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보다 올해 소득이 늘어났다면 미리 신청해서 내년에 추가 부담을 방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전혀 모르고 계세요.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해서 정보를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사람은 보험료를 대폭 절약하고 모르는 사람은 계속해서 손해를 보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어르신들 중에는 이런 분도 계셨어요. 전라북도 익산에 사시는 68세 박명희 어르신인데요. 작년에 남편을 잃고 보험금을 수령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월 34만 원으로 나왔대요. 어르신이 정말 억울해하셨어요. 남편도 없어서 마음도 아프고 경제적으로도 힘든데 보험료까지 이렇게 많이 나오면 어떻게 감당하라는 거냐고요. 그런데 정산제도를 신청하니 월 6만 원으로 조정되었어요. 연간 336만 원 절약이죠. 어르신이 눈시울을 붉히시며 너무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정산제도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필요한 제도예요. 특히 은퇴하신 분들이나 소득 환경이 변화한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하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많을까요? 첫째는 정부 차원의 홍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절차가 복잡해 보여서 미리 포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셋째는 온라인이나 디지털 정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쉽고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정확히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제도를 이해하셔야 해요.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전년도 소득을 토대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보험료는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소득이 갑작스럽게 변동할 수 있잖아요. 퇴직하거나 사업을 중단하거나 반대로 새로운 수입원이 생기거나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소득 정산제도가 시작되었어요. 현재 시점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재조정받을 수 있는 제도죠. 하지만 기존에는 한계가 많았어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가능했고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도움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매우 제한적이었죠. 그런데 올해 1월부터 이 제도가 혁신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소득 유형이 대폭 늘어났다는 점이에요. 기존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두 가지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까지 총 6가지가 가능해졌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은퇴하신 분들은 대부분 연금소득이나 이자소득을 받고 계시거든요. 특히 요즘 금리가 상승해서 정기예금 이자도 상당하고 퇴직금으로 받은 배당 수익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소득들도 이제 정산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소득들이 해당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사업소득입니다. 자영업이나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던 분들이 소득이 감소하거나 증가했을 때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시다가 매출이 줄어들었거나 아예 폐업하신 경우죠. 둘째, 근로소득입니다. 직장에서 퇴직하시거나 새로운 직장을 구하신 경우예요. 또는 시간제로 일하시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신 경우도 해당돼요. 셋째, 이자 소득입니다. 정기예금이나 적금 이자, 채권 이자 등이 여기에 포함돼요. 작년에 만기된 예금에서 이자를 많이 받았는데 올해는 재예치해서 이자가 줄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넷째, 배당 소득입니다. 주식 배당금이나 펀드 수익 배당 등이 해당돼요. 작년에 주식을 매도하면서 배당금을 받았는데 올해는 없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섯째, 연금 소득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이 모두 해당돼요. 특히 새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신 분들이나 연금액이 변동된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여섯째, 기타 소득입니다. 상금이나 포상금, 강연료, 원고료,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여기에 들어가요. 또 양도소득이나 상속 증여로 인한 소득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보다 올해 연금이나 이자가 늘어났다면 미리 신청해서 내년 보험료에 미리 반영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갑작스럽게 보험료가 오르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겠죠. 실제 계산 사례를 들어볼게요. 대구에 거주하시는 72세 홍철민 어르신 경우에요. 작년에는 근로소득 2,200만 원과 이자소득 600만 원으로 총 2,800만 원의 소득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퇴직해서 국민연금 900만 원만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 제도라면 올해 보험료는 작년 소득 2,800만 원 기준으로 산정돼요. 월 보험료가 약 22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실제 소득은 9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부담이 엄청나죠. 정산제도를 신청하면 현재 소득 900만 원 기준으로 재계산해요. 그러면 월 보험료가 약 8만 원 정도로 줄어들어요. 월 14만 원, 연간 168만 원 절약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69세 신미경 어르신 경우에요. 작년에는 국민연금 700만 원만 받았는데 올해는 개인연금도 시작해서 총 1,400만 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내년에 갑자기 보험료가 2배로 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소득 증가 신청을 하셨어요. 그러면 올해부터 증가된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내게 되고 내년에 갑작스러운 부담을 피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변화는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었다는 점이에요. 기존에는 지사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특히 퇴직이나 휴폐업 종합소득 감소의 경우에는 집에서 편리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로도 가능해요.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번으로 전화하시면 상담원이 도와드려요. 또는 가까운 지사에 직접 방문하셔서 담당자와 상담하실 수도 있고요. 신청 처리 기간도 단축되었어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면 결과가 나와요. 서류가 복잡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좀 더 걸릴 수 있지만 대부분 한 달 안에 처리됩니다. 결과가 나오면 다음 달부터 조정된 보험료가 적용돼요. 만약 보험료가 줄어든다면 그동안 초과 납부한 부분은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되거나 환급받을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더 보여드릴게요.
대전에 사시는 71세 임철호 어르신은 작년에 아파트를 매각하고 작은 집으로 이주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했는데 올해 건강보험료가 월 37만 원으로 나왔어요. 어르신이 정말 당황하셨죠. 집 한 것은 일회성인데 왜 이렇게 보험료가 많이 나오냐고요. 그래서 정산제도를 신청하셨어요. 현재는 국민연금만 받고 계시니까 실제 소득에 맞춰서 조정받으신 거죠. 결과적으로 월 1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무려 27만 원이나 절약된 거예요. 또 다른 사례로는 부산에 사시는 76세 김옥래 어르신이 계세요. 어르신은 작년에 주식 배당금을 받으셨는데 올해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올랐어요. 월 8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급증한 거죠. 어르신 말씀으로는 주식은 이미 매각했고 현재는 배당금도 없는데 이런 보험료가 나올 이유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산제도로 신청하니 현재 소득 기준으로 월 6만 원으로 재조정되었습니다. 연간 168만 원 절약이죠.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계세요. 특히 은퇴하신 분들은 더욱 그래요. 왜냐하면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에서 이런 정보를 제공해 주잖아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이런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창구가 없거든요. 더 안타까운 건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전화해서 문의하면 그때서야 안내해주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고 모르는 사람은 계속 손해를 보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작년과 올해 소득 상황이 변화했는지 말이에요. 퇴직하셨거나 사업을 중단하셨거나 반대로 새로운 소득이 생겼거나 이런 변화가 있으시다면 정산제도를 반드시 활용하셔야 해요. 특히 이런 경우에는 꼭 확인해 보세요. 작년에 목돈을 예치해서 이자를 많이 받았는데 올해는 이자가 줄어든 경우, 작년에 주식을 매도하면서 배당금이나 양도소득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는 경우, 퇴직해서 소득이 줄었는데 아직 보험료는 그대로인 경우, 새로 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전체 소득은 감소한 경우, 이런 상황들이라면 정산제도로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퇴직하신 분들입니다. 직장에서 받던 급여가 중단되고 연금만 받게 되면 소득이 크게 줄어들죠. 이런 경우 근로소득 감소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퇴직하신 분들이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으신 경우에는 그 금액이 올해 소득에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소득이 줄었는데 보험료는 오히려 오를 수 있어요. 이런 경우 반드시 정산제도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울산에 사시는 67세 안한국 어르신은 작년 7월에 퇴직하셨어요. 퇴직금으로 3,200만 원을 받으셨는데 올해 건강보험료가 월 32만 원으로 나왔어요. 지금은 국민연금 월 85만 원만 받고 계시는데 말이에요. 정산제도를 신청하니 월 9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연간 276만 원 절약이에요. 두 번째는 사업을 중단하신 분들이에요. 자영업을 하시다가 나이가 들어서 폐업하신 분들 말이에요. 사업소득 감소나 휴폐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을 중단하신 분들 중에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경우가 있어요. 사업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매각하면서 양도소득이 생긴 경우예요. 이런 경우 실제로는 사업소득이 없어졌는데 양도소득 때문에 보험료가 오를 수 있거든요. 광주에 사시는 73세 강상호 어르신 경우가 그래요. 오랫동안 하시던 편의점을 작년에 정리하셨는데 권리금을 받으시면서 기타 소득이 생겼어요. 올해 건강보험료가 월 27만 원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소득이 전혀 없거든요. 휴폐업 신고와 함께 정산제도를 신청하니 월 5만 원으로 조정되었어요. 연간 264만 원 절약입니다. 세 번째는 일시적인 소득이 있었던 분들입니다. 집을 매각해서 양도소득이 있었거나 주식을 매도해서 배당금을 받았거나 정기예금 만기로 이자를 받았거나 이런 일회성 소득 때문에 올해 보험료가 오른 분들은 기타 소득으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이런 경우가 가장 억울하시죠. 일회성 소득인데 1년 내내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정산제도로 해결할 수 있어요. 제주도에 사시는 69세 류성미 어르신은 작년에 오래 거주하던 집을 매각하고 요양시설 근처로 이사하셨어요. 양도소득이 상당히 나왔는데 올해 건강보험료가 월 42만 원으로 나왔대요. 지금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만 받고 계시는데 말이에요. 정산제도를 신청하니 월 7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연간 420만 원 절약이에요. 네 번째는 연금을 새로 받기 시작하신 분들이에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연금 소득이 생기는데 실제로는 전체 소득이 감소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 연금 소득으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조기 퇴직하신 분들이 이런 상황에 많이 해당돼요. 아직 정식 연금 나이가 아니라서 연금액이 적은데 보험료는 이전 직장 소득 기준으로 나오는 경우죠. 대전에 사시는 60세 이지연 어르신은 회사에서 명예퇴직하시고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고 계세요. 월 55만 원 정도 받고 계시는데 올해 보험료가 월 20만 원으로 나왔어요. 정산제도를 신청하니 월 6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연간 168만 원 절약이죠. 다섯 번째는 반대로 소득이 늘어난 분들이에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셨거나 임대소득이 생겼거나 투자 수익이 늘었거나 이런 경우 미리 신청해서 내년 보험료 폭탄을 방지할 수 있어요. 이건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년에 갑자기 보험료가 2배, 3배로 뛸 수 있거든요. 인천에 사시는 65세 백철민 어르신은 퇴직 후에 카페 창업을 하셨어요. 작년에는 국민연금만 받았는데 올해부터 사업소득이 생겼거든요. 미리 소득 증가 신청을 해서 올해부터 적정한 보험료를 내고 계세요. 그래서 내년에 갑작스러운 부담을 피할 수 있었어요.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온라인 신청이에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민원여기요 메뉴가 있어요. 거기서 개인 민원으로 들어가시고 보험료 조회 신청에서 소득 조정 정산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할 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아요.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등이 필요하거든요. 요즘은 간편인증이 많이 편해졌으니까 미리 설정해 두세요. 두 번째 방법은 전화 신청이에요.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번으로 전화하시면 상담받을 수 있어요.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 신청할 때 팁을 하나 드릴게요.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으니까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에 전화하시는 게 좋아요. 점심시간 전후는 특히 붐비거든요. 세 번째 방법은 직접 방문이에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시면 담당자가 도와드려요. 어르신들은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할 수 있어요. 방문하실 때는 미리 전화해서 방문 가능한 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담당자가 부재 중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챙겨가시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도 미리 알아두세요. 퇴직의 경우는 퇴직 증명서나 사직서가 필요해요.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보통 일주일 정도 걸려요. 휴폐업의 경우는 휴폐업 신고서가 필요하고요.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니까 미리 해두시면 좋습니다. 소득 감소의 경우는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원천 징수형 수증이 필요합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은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원천 징수형 수증은 연금공단이나 금융기관에서 받을 수 있고요. 이자나 배당 소득의 경우는 금융기관에서 받은 이자 배당 지급 조서가 필요해요. 은행에 가서 요청하시면 발급해드려요.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리니까 미리 신청해 두세요. 연금 소득의 경우는 연금 지급 확인서가 필요하고요. 국민연금공단이나 각 연금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발급 가능하니까 자녀분들께 도움 요청하셔도 돼요. 서류 준비가 어려우시면 지사에 직접 가셔서 상담받으시는 게 좋아요. 담당자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일부 서류는 현장에서 발급받을 수도 있어요. 서류 준비할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해요. 오래된 서류는 받아주지 않거든요. 또 서류에 적힌 내용이 정확한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틀리면 다시 발급받아야 해요. 복사본도 함께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원본은 확인용이고 복사본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정산제도로 조정받은 보험료는 내년 11월에 다시 정산됩니다. 국세청에서 실제 소득 자료가 나오면 그때 다시 계산해서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올해 소득 감소로 신청해서 보험료를 줄여받았는데 실제로는 소득이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다면 내년에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예상보다 소득이 더 줄었다면 환급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신청할 때 정확한 소득 예상이 중요해요. 너무 과도하게 줄여서 신청하면 나중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소득을 계산할 때는 월별로 꼼꼼히 따져보세요. 예를 들어 4월에 퇴직했다면 1월부터 4월까지는 근로소득이 있었고 5월부터는 연금소득만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정확히 계산해서 연간 소득을 예상해야 해요. 혹시 계산이 어려우시면 지사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함께 계산해보고 적정한 금액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광주에 사시는 69세 정미순 어르신은 남편과 함께 작은 음식점을 하시다가 코로나 때문에 폐업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건강보험료가 여전히 사업할 때 기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월 24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어르신이 정말 답답해 하셨어요. 사업도 안 하는데 왜 이런 보험료가 나오냐고요. 그래서 휴폐업 신고를 하고 정산제도를 신청하셨어요. 지금은 국민연금만 받고 계시니까 월 7만 원으로 재조정되었습니다. 무려 17만 원이나 절약된 거죠. 1년이면 204만 원이에요. 어르신이 정말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해요. 가만히 있으면 계속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산제도 활용할 때 꼭 알아두셔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신청 시기입니다. 정산제도는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조정된 보험료가 적용되거든요.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높은 보험료를 더 오래 내야 해요. 예를 들어 2월에 퇴직했는데 7월에 신청했다면 3월부터 7월까지 5달 동안 높은 보험료를 낸 거잖아요. 그 차액은 돌려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소득 상황이 바뀌면 즉시 신청하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상담한 어르신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경상북도 포항에 사시는 71세 김동수 어르신인데요. 4월에 퇴직하셨는데 9월에 신청하셨어요. 그동안 5달 동안 월 17만 원씩 더 낸 거예요. 총 85만 원 손해를 본 거죠. 어르신이 정말 아쉬워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정확한 소득 파악입니다. 신청할 때는 올해 예상 소득을 정확히 계산해야 해요. 너무 낮게 잡으면 내년에 추가 부담이 생기고 너무 높게 잡으면 지금 혜택을 못 받거든요. 월별 소득을 꼼꼼히 계산해서 연간 소득을 예상해 보세요. 계산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상여금이나 성과급 같은 일시적 소득도 포함해야 하고요. 임대소득이 있으시면 월세나 전세 보증금 이자도 계산해야 해요. 또 부업이나 알바 소득도 빼먹으면 안 됩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72세 이순의 어르신은 처음에 국민연금만 계산하고 신청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작은 원룸 하나를 임대 주고 계셨거든요. 월세가 35만 원씩 들어와서 연간 420만 원 소득이 더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 다시 신청해서 조정받으셨지만 처음부터 정확히 계산하셨으면 좋았을 거예요. 세 번째는 서류 준비입니다.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두시면 신청이 빨라져요. 특히 금융기관에서 발급받는 서류들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세요. 서류별로 발급 기간을 알려드릴게요. 퇴직 증명서는
회사에서 보통 일주일 정도 걸려요. 소득 금액 증명원은 세무서에서 당일 발급 가능하고요. 이자 배당 지급 조서는 은행에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려요. 연금 지급 확인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당일 발급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들도 많아요. 홈택스에서 소득 금액 증명원을 받을 수 있고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연금 지급 확인서도 받을 수 있어요. 자녀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시면 빠르게 준비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가족 상황 고려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구원 전체 소득이 반영되거든요. 본인만 소득이 줄어도 다른 가족 소득이 늘었다면 전체적으로는 보험료가 오를 수 있어요. 이런 부분도 미리 계산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퇴직해서 소득이 줄었는데 아들이 취업해서 소득이 생겼다면 전체 가구 소득은 비슷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정산제도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거든요. 부산에 사시는 70세 박정수 어르신은 퇴직 후에 정산제도를 신청하셨는데 생각만큼 보험료가 줄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같이 사는 며느리가 새로 일을 시작해서 소득이 늘어난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세대 분리를 고려해 볼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는 정기적인 점검입니다. 소득 상황은 계속 변할 수 있어요. 연금이 늘어나거나 새로운 소득이 생기거나 반대로 줄어들거나 그럴 때마다 정산제도를 활용하셔야 해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어르신 중에 정기적으로 활용하시는 분이 계세요. 서울에 사시는 72세 김동민 어르신인데요. 처음에는 퇴직으로 근로소득 감소 신청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임대소득이 생겨서 소득 증가 신청을 하셨고요. 작년에는 임대를 중단하면서 다시 소득 감소 신청을 하셨어요.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계속 조정받으시니까 항상 적정한 보험료를 내고 계세요. 여섯 번째는 다른 혜택과의 연계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줄어들면 다른 복지 혜택을 받기도 쉬워져요.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되는 복지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의료비 지원이나 요양보험료 감면 같은 것들 말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선정에도 건강보험료가 중요한 기준이 돼요. 보험료가 줄어들면 이런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대구에 사시는 74세 정순자 어르신은 정산제도로 보험료를 줄인 후에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셨어요. 또 건강보험료가 줄어들면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 혜택도 더 받기 쉬워져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상한액이 정해지는데 보험료가 기준이 되거든요. 일곱 번째는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정산제도는 단순히 올해 보험료만 줄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올해 소득이 일시적으로 늘었다면 미리 신청해서 내년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반대로 올해만 소득이 줄었다면 내년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고요. 여덟 번째는 건강검진과의 연계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다른 방법도 함께 활용하세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보험료 할인도 받을 수 있거든요. 정산제도와 함께 활용하시면 더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울산에 사시는 71세 신영희 어르신은 정산제도로 월 12만 원을 줄이고 건강검진으로 월 3만 원을 더 줄이셨어요. 총 월 15만 원 연간 180만 원을 절약하신 거죠. 아홉 번째는 부양가족 등록 활용입니다. 만약 자녀가 취업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자녀의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아예 보험료를 안 내도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피부양자 기준이 까다로우니까 미리 확인해 보셔야 해요.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주로 자녀에게 생계를 의존해야 해요. 열 번째는 세대 분리와 세대 합가 활용입니다. 가족 구성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때로는 세대를 분리하는 게 유리하고 때로는 합치는 게 유리할 수 있거든요. 전라남도 여수에 사시는 76세 김영수 어르신은 아들과 세대를 분리한 후에 정산제도를 신청하셨어요. 그 결과 월 보험료가 22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줄었어요. 세대 분리와 정산 제도를 함께 활용한 거죠. 11번째는 재산 정리 시점 고려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정리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시기를 잘 맞춰서 하세요. 한 해에 몰아서 처분하면 그해 소득이 크게 늘어서 보험료가 오를 수 있거든요. 여러 해에 나눠서 처분하거나 정산 제도를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이런 좋은 제도는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해요. 특히 같은 상황에 있는 이웃 어르신들께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자녀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시면 직접 지사에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담당자가 친절하게 도와드릴 거예요. 울산에 사시는 75세 박순례 어르신은 처음에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서 포기하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딸이 도와주셔서 신청했더니 월 16만 원이나 절약되었어요. 어르신이 딸한테 정말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팁은 정기적으로 보험료 고지서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리면 그 이유를 파악해 보세요. 혹시 놓친 소득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는 안내문도 꼼꼼히 읽어보세요. 새로운 제도나 변경 사항이 있으면 미리 알려주거든요. 정산제도 관련해서 자주 하시는 질문들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몇 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횟수 제한은 없어요. 소득 상황이 바뀔 때마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가족 모두 신청해야 하나요? 지역가입자는 세대주가 대표로 신청하시면 돼요. 가구원 개별로 신청하는 게 아니거든요. 셋째, 신청 후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신청한 다음 달부터 조정된 보험료가 적용돼요. 소급 적용은 안 됩니다. 넷째, 중도에 취소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산제도 외에도 다른 보험료 절약 방법들도 알아두세요. 건강검진을 제때 받으시면 보험료 할인도 받을 수 있고요. 부양가족 등록이나 세대 합가 같은 방법들도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활용하시면 건강보험료를 크게 절약하실 수 있어요. 특히 올해부터 확대된 정산제도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복지 정보와 꼭 필요한 생활 혜택들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번 제도들이 바뀌니까 구독을 눌러주시면 빠른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놓치면 정말 아쉬운 정보니까요. 마지막으로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